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은우 기자, 서울대 하면 조국 교수들의 제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가 자기의 교수를 겨냥한 이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6시쯤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곳에서 열립니다. 우선 서울대 관악 캠퍼스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 두 학기 장학금을 받고 의전원으로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 이 조 후보자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냐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조 후보자가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정치색을 조금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 태극기 든 사람과 이 정당 관련 옷을 입은 사람은 출입을 좀 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순수한 우리의 집회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고려대 안암 캠퍼스인데요.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바로 학부를 마친 곳이죠. 그리고 입학 당시의 인턴 경험 등 이른바 좀 스펙을 조작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 진상 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지금 2030 세대는 분노를, 4050 세대는 박탈감을, 6070 세대는 진보 혐오를 불러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아무래도 정의롭지 못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이제 정의를 많이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것이 이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 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이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중학교 외국 갔다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외고 갔고 또 이제 뭐 또 스펙 쌓아가지고 고려대 갔고 서울대 대학원 쪽을 가가지고 거기서 장학금만 받고 의학 전문 대학원 되니까 딱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정유라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입고 오면 부모 잘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조국 교수가 한마디 거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일반 그 대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로 쌓은 이 세상이 한 걸음쯤은 나아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개천, 뭐 붕어, 가재, 뭐 무슨 개구리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사실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 받기 전에 성적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풀고 바로 이제 조국 씨 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그건 젊은 그 세대로서 정의의 어떤 그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국 딸이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금 외대에서 그리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그리고 단국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는데 이 과정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고려대 대학 진학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지금 의혹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조국 후보자 딸의 스펙이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게 내부 재본지는 모르겠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단국대 논문, 그다음에 3학년 때 인턴십 과정에 참여했었다는 공주대 논문이잖아요. 근데 공주대 논문과 관련해서 당시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턴 공고를 낸 적이 없고 조국 씨 딸이 연락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와 함께 찾아왔다 그러고 또 발표자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서 제3저자로 등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봐도 특별하게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제3저자로 등재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병리학 논문에 제가 저 논문을 그 제목을 읽어봤는데 한글로 번역된 것도 제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거기 제1저자로 등재된 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1저자로 등재를 한 경우에는 이게 윤리규정 위반이어가지고는 대학병원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 논문을 취소한다, 어떤다 딱 규정은 없을지라도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국대 교수가 왜 이렇게 직을 걸고 이런 위험을 감행을 했을까?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혹시 뭔가를 대가 관계가 있어서 교환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지금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의심이고 뭐 조국 교수가 해당 교수들하고 뭐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병리학 논문 있죠. 단국대 교수 논문 그 교수 아들하고 조국 씨 딸하고 한영외고에서 같은 반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엄마들끼리는 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엄마들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략적인 어떤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가 있고 네. 공주대 관련해서도 그 김모 교수가 조국 씨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죠. 예, 직접적인 어떤 인적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이어지는 끈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쳤던 386, 특히 386 세대 교수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정의를 아예 싸그리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자 한겨레 만평이 하나 실렸는데요. 네. 그림 두 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1987년도에 머리띠를 두드르고 이 우리 아이들의 살만한 어떤 세상을 위해서 네. 독재를 타도한다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아마 20대, 30대였을 텐데요. 네.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역시나 똑같이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데 네. 이 당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싸웠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한겨레 만평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당시에 이런 네.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러한 어떤 기득권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교육제도 자체가 특권층에게 유리한 어떤 교육 제도인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단지 이게 교육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성찰의 기회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과정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상 부모 덕이라는 점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면 좀 엄마들이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뭐 전문직하고 실험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제일 먼저 찾겠어요? 학부모 두져보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1년자로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물론 조국 후보자라고 딱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나보고 해달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분 뭐 교수인가요? 교수죠. 예, 교수죠. 네.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수가 그러면 논문 쓰는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1저자로 올려달라고 하면 다 네. 올려줍니까? 아마 저분이 이제 초기에 입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글쎄요, 이 사람이 이제 교수로서 다른 사람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 논문을 쓰게 되면요, 제1저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도를 한 그런 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가 제1저자로 못 들어가요. 교수라도. 네. 그러니까 이 제1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논문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것을 단순히 내 입장에서는 외국 나간다라고 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도와줬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저분이 직업이 과연 교수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제가 뭐 사회학 쪽이기 때문에 의학 쪽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회학 쪽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쓰다가 같이 참여한 제자들에게 야, 나 아는 사람 딸이니까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하자라고 네. 하면은
글쎄요, 그것이 우리 쪽에서는 전혀 통용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을 일종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그 딸이 있는 그 OSP라고 해서 이 그 유학반입니다, 외고에. 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 학부모들이 뭐 잘 알고 계시지만은 따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입시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06년 말에 이제 조국 씨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 카페에 그냥 무작정 엄마 붙들고 쫓아오세요. 학부모 회의에서 벌써 얼굴 5을 익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인맥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그 뭔가 출세를 향해서 지향하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국 후보자의 딸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학교 유학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펙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장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턴십을 서로 학부모들끼리 알려주는 거. 그럼 이제 뭐 자제분도 딴 데 가서 인턴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그 당시에 문과지원생이었어요. 가도 뭐 되게 뭐 하루 이틀 가서 뭐 행사장에 가서 있다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원하고 그게 이제 부각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안 했겠죠. 그렇게. 네, 우리 아들도 하루 이틀 뭔가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는 건 정말 이런 일들이 일부 층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만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대학 가는 데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아빠가 교수인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넣어줘가지고 등재되게 하는 거 이거 자체는 그럴 수가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만약에 저 학교 갈 때 그때는 수능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나는 정말 대학을 못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때도 이렇게 엄마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교환했지만 그때는 어느 학원이 수학이 좋다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정도 정보는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뭐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교수인 아버지 교수를 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스펙 품앗이를 해주면은 이건 내가 암만 밤새워서 공부하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거잖아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원생은 방학 때마다 연구실에 오는 고교 인턴님들은 사실상 모셔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만 몰랐지 이런 일들이 그럴 법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의 딸도 뭔가 스펙 품앗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에 힘을 더 얻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연구 당시에 연구실에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지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 교수는 뭐 앞서 사진을 보셨듯이 장영표 교수라는 사람이고 이 연구 책임자가 이 A 교수라고 좀 따로 맡은 교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 설계와 이 진행 상황 점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셈이죠. 하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 조 후보자 딸이 이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한 이 장 교수 말과 달리 이 A 교수란 분은 이 연구 과정에서 난 조 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전히 상충이 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조 후보자 딸이 연구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이 핵심인 만큼 논란의 핵심인 만큼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진상조사에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하는 거, 조 후보자가 바로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대학원생들의 노력을 오히려 훼손시킨 거, 조 후보자의 딸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려대 입학뿐만이 아니라요.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 당시에도 뭔가 이러한 스펙들의 의혹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전원 합격 수기,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딸의 합격 수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은 약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부산대 교수사에서 먼저 이런 의구심이 나왔어요. 이 교수 중에 한 명이 학교가 이 조 씨의
의전원 지원 성적 전반을 좀 공개를 하고 윤리위원회를 당장 구성을 해서 다른 학생들과 공정한 경쟁을 과연 벌였느냐 이런 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의구심이 연달아 터져 나온 건데요. 이 조 씨의 점수,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이 조 씨의 점수는 본인이 썼다고 알려진 이 합격 수기에서 좀 어림짐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GPA 학점 92, 그러니까 4.5점 만점 기준에 3.7점, 햅스 905점, 봉사활동 400에서 500시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실 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좀 같이 수험 생활을 했던 수험생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험생들은 이 점수에 대해서 일반 전형이었으면 이 도전조차 불가능한 점수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래요? 네, 이 조 후보자 딸은 뭐 알려졌듯이 이 일반 전형이 아니라 네. 이 미트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수시 전형에 지원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부산대는 학점을 많이 좀 보기 때문에 학점이 4점이 넘든가 아니면 미트라도 130점이 넘어야 이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데 뭐 아까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둘 다 넘지 않는 점수였고요. 네. 이 일각에서는 조 씨가 이 미트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이 수시 전형에서 제출한 이른바 이 금수저 자기소개서가 이 낮은 점수를 보완해 줬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수시 전형 자체에 응시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활용한 스펙을 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어떻게 합격이 가능했는지 조 후보자가 당당히 밝히거나 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조 후보자 딸이 공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상당히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할 때 이 친구가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한 논문 사이트에다가 본인이 올렸어요, 이거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국 프로그램에 학부생으로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닷새 정도만 출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어느 내부 제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친구가 3주간 진행되는 연구 프로그램에 뭐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 말을 좀 다르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무를 사실 닷새만 했다면은 저것도 허위 사실 내지 부풀려서 기재된 게 맞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의전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당시 학생회장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생회장이 남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학부 입학이 아니라 의전원은 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 입학이다 보니까는 뭐 학생부라든지 증빙 자료를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회장이 아니었는데 학생회장이었다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저것도 허위 기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단국대와 부산대 등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지금 진상조사에도 착수했고 지금 보시면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네, 지금 입학 취소가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 판례나 이 전북대학교 사례를 보게 되면요.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입학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논문을 허위 기재하거나 정말 논문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논문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학 취소가 가능할 건데 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보관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남아있고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소개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에는 우선은 이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단국대학교에서 했다라고 하는 과학교실 캠프 인턴십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논문명은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어떤 수시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입학 취소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이것은 논문에 대한 연구 진실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의혹이 있죠.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했는데도 장학금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장학금을 받기 직전에 공교롭게 그 대학 측에서 성적 제한을 풀었다. 이러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실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부산대는 2015년 7월 이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원래 학점 2.5점 미만은 이 장학금을 못 받도록 해놨는데 이 외부 장학금만 예외로 둘 수 있게 고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으로 인해서 바로 혜택을 본 것이 2015년에 입학한 이 다름 아닌 조 후보자의 딸입니다. 이 시기가 조금 공교로운데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해명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요, 딸뿐만이 아니라요, 아들까지 뭔가 스펙이 관리된 거 아니냐, 부모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까지는 무슨 병역 의혹만 네.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온 자료만으로 봐서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딸이 2009년 그리고 아들이 2013년에 UN 인권연수 인턴십에 참여를 했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UN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데 네. 거기를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아무나 네. 갈 수 없는 거라고 보이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등학생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모 일간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고등학생이라도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은 만일에 아들하고 딸이 저기를 참가를 했다면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보니까는 조국 교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으로 있었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단체의 대표가 정모라는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또 같이 국가인권위의 인권으로 재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연이 있었네요. 네,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재직을 했던 게 아들이 2013년 갈 때하고는 또 이게 기간이 비껴나가기는 하는데 딸은 또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인연으로 어떤 특별히 특혜를 받아가지고는 저런데 일반인들은 잘 알 수도 없는데 참가했던 게 아니냐 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혹들이요 모두 아침에 불거져 나온 보도들입니다. 보도 안 한 것도 정말 많은데요.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네,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의혹들을 지켜보는 2030 세대와 부모들의 마음도 힘들지 않을까요? 조 후보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들게 될 촛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